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빅턴입니다. 오늘은 13일 금요일입니다. 서양의 기독교 역사에서 시작된 13일과 금요일 기피현상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재수없는 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게 된 유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성경에 금요일로 기재되어 있고 최후의 만찬에 모였던 12제자와 예수님을 합하여 모두 13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하간 현재는 돌아가신 금요일을 사람들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고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는 이스터를 붙여 이스터 세터데이, 이스터 선데이, 그리고 부활하신 월요일을 다시 굿 먼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커다란 슬픔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도마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를 판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속이 뜨끔했던 유다는 자리를 떠나 제사장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러 갔으나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양심이 찔린 나머지 목매어 자살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받은 30냥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재수없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버거운 날이었습니다. 기도 중에도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인간적으로 애걸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인간 예수의 관점에서는 매우 재수없는 날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은 선거인단이 10명 걸려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검표를 신청한 곳입니다. 위스콘신은 원래 공화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선거인단에서 굉장한 무리수를 두었던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새로운 박스가 배달되었고 그 속에는 기표자 이름은 물론 주소지도 적혀 있지 않은 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표소 매니저는 그런 표는 개수자가 적당히 기재해 넣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증언이 개표자 중에서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오늘부터 무장경찰이 입회하고 있는 가운데 300만 표가 넘는 모든 투표용지를 다시 검표하고 재개수하는 작업이 밀워키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퇴역군인을 위한 날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용사 묘역에서 비가 뿌리는 가운데 참배를 하셨습니다. Screen on this Veterans Day, President Trump making his first public appearance in 6 days at Arlington National Cemetery and still refusing to concede. One tight race headed to a hand recount. President-elect Biden at a separate event in Philadelphia as he moves forward with the transition. 10분간에 걸쳐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트윗을 날렸습니다. 가짜 투기꾼들아. 그리고 공화당원이면서 주정부 커미셔너로서 가짜 투표를 방어해 준 녀석은 가짜 공원이지 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스스로 당선자임을 자처하면서 연일 정책을 발표하고 인수위원회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한 모임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축을 자신은 스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400마일 길이의 장벽을 허물지는 않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을 많이 지지해준 히스패닉을 겨냥한 일종의 보답성 연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박지원 제적팀장이 작성한 여성차별과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입니다.
로버캐스터 아이린이 낭독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활용한 인신매매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모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책적 틀이 존재하지만 여성과 소녀들은 세계적으로 인신매매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 인신매매가 이제는 오프라인 세계를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과 인터넷 대화 프로그램의 발달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존의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신매매범들의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각국 정부가 여성들이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근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근본 문제는 성에 기반한 차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여성들에게 공공정책을 통한 자율성과 교육과 일자리에서의 동등한 기회 제공, 전쟁이나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곳에서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를 종종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웃나라인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 등 중국에 불법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현지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일부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해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는 유엔과 여러 인권단체의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2014년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코이) 보고서에도 인신매매 실태와 증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해 월경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며 브로커로 위장한 인신매매업자들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무력 또는 속임수로 피해자들을 착취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또 여성들이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면서 인신매매 표적이 되기 쉽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미래계획, 코리아 퓨처 이니테이티브, 도 지난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과 관련된 지하시장 규모가 1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3일 금요일 뉴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